배의 밑바닥 짐칸에는 통조림처럼 포개진 흑인 노예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무역선 안에 수백 명이 쇠사슬에 묶였고 다시 두 사람씩 발에 족쇄를 찬 상태로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물건을 다루듯 돈만 된다면 유럽인들의 끔찍한 만행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는 1492년, 지구가 평평할 것이라 생각하던 그때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땅이 발견됩니다. 콜럼버스가 숨겨진 땅,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죠. 이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유럽은 인도와 중국에게 적자를 내면서 손해보는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제품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시기라 수입은 많았지만 이들에게 팔만한 제품은 마땅치 않아서 유럽 국가들은 결국 은으로 물건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은을 캐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16세기부터 유럽의 각국은 아메리카로 몰려들어 원주민들을 내쫓고 이곳을 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손님이 주인이 된 꼴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윽고 유럽에 담배와 설탕의 열풍마저 불어오자 아메리카 대륙은 오로지 유럽을 위한 땅으로 더욱더 활성화돼갔습니다. 사람들이 담배의 중독과 설탕의 강력한 단맛에 빠지면서 아메리카 대륙은 담배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한 농장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드넓은 땅에 경작지는 갈수록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일손은 턱없이 부족해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살던 원주민을 시키기도 하고 영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도 했지만 인원을 충당하기에는 결국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들에게 해결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는 것이죠.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서남해안에 배를 정박시키고 거기에 사는 흑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각국이 본격적으로 노예무역에 뛰어들었죠. 이곳으로 끌려온 노예들은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생산에 대부분 이용됐는데요.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짜내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으며 특히 설탕을 끓이는 일은 60도에 가까운 고열을 견뎌야 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인은 물건일 뿐 이들의 고통과 희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항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노예무역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유럽인들은 너도 나도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노예 해안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갖가지 상품을 노예와 맞바꾸고 그를 구입한 회사는 노예의 등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배에 태울 수 있는 정원수는 유럽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킬로를 가야 하므로 한 번 올 때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워야 했고 사실 이들에게 노예는 전부 돈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밀어넣어 아메리카로 향한 것이죠. 노예들에게 지옥의 항해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처럼 좁은 배 안에 수백 명의 노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까지 가는 데만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데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이들은 배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길면 6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고통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배의 일부 지점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모두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누워있는 채로 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때문에 전염병이 도는 것은 당연하며 땀과 용변, 토삼을 위에 누운 상태로 항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6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시체는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지옥이었습니다. 18세기 노예무역이 절정을 이룰 무렵 영국은 에스파냐로부터 노예무역권을 빼앗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만 한다면 노예를 팔아 최대 5배가 넘어가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들의 삼각무역 과정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유럽에서 술이나 맨직물을 실은 다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와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배 안에 태워 한 달가량의 죽음의 항해를 떠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도착함과 동시에 노예를 팔고 이 노예들은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만들어낸 설탕과 커피, 담배들이 유럽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노예무역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커지고 영국은 그중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 삼각무역으로 얻은 돈이 영국의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18세기 이후에는 영국이 대서양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 흑인들의 눈물과 피가 이들을 살찌워준 것이죠. 한편 아프리카 본토에서는 유럽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자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선 주변 나라의 동족들을 대신 잡아와 팔아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내에서도 영토를 넓히고 포로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 말이죠. 그중 아가자 왕이 이끄는 다오메이 왕국이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을 정복하여 지역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다오메이 왕국이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되자 대서양 노예무역의 주요 공급 국가가 되어 후에는 끌려간 노예의 20%를 여기서 공급될 만큼 중심지로 알려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러한 유럽인들의 만행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세네갈에 위치한 고래섬은 한때 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현재 이곳에 가도 노예들을 가두던 노예의 집과 전시품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곳은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인데요. 1층은 노예를 가두는 곳, 2층은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1층에는 40명 정도의 노예를 가두어 유럽인들에게 팔리기 전까지 쇠사슬에 묶어 가뒀으며 모든 노예는 하루에 한 번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곤 항상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몸무게가 60kg 미만인 사람들은 노예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60kg 이상이 될 때까지 살을 찌운 다음에 팔아 내보냈다고 합니다. 체격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앞마당에서 경매에 들어갔고 몸이 허약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앞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다에는 상어가 많이 서식하여 이들은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프리카 고향에선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킨 영웅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해리엇 타브먼입니다. 1820년쯤 태어난 그녀는 부모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온 노예였기 때문에 그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많은 주인들에게 구타당하고 한 번은 무거운 금속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쳐 평생 병을 앓아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며 그녀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건강마저 나빠지자 주인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팔리면 가족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게 되죠. 이 당시 노예들은 거의 문맹이었기 때문에 탈출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때 그녀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하철도라고 불리는 비밀 조직이죠. 이 조직은 1840년부터 약 20년 동안 수천 명의 흑인 노예들을 남부의 노예주에서 북부의 자유주 혹은 캐나다로 탈출할 수 있게끔 도운 조직입니다. 지하철도의 도움으로 북부의 필라델피아로 탈출하여 자유를 얻은 그녀는 지하철도 조직에 들어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녀에게 4만 달러의 현상금이 붙기도 했지만 겨울철과 밤 시간대를 이용해 치밀하고 교묘한 움직임으로 10년 동안 300명의 흑인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남북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요리사, 간호사 혹은 정찰병이자 간첩으로 활약하면서 700명이 넘는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 때문에 몸이 편하게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그녀는 노예와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열심히 싸웠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베푸는 삶을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88이었죠. 최근에는 미국 행정부가 $20의 지폐 앞면 인물을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에서 해리엇 터프먼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윌북 출판사의 신작 바보의 세계의 내용 일부를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포함해 이 영상에서 담지 못한 아프리카 식민지, 고대 중국, 전쟁, 스탈린의 학살 등 어리석은 선택으로 세계사에 기록된 사건들이 한 권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멍청한 생각과 행동이 역사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작용했는지 각 시대와 문화의 전문가 30명이 재미있고 신랄하게 풀어내는데요. 인종차별, 호모포비아 등 최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다양하고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알아가는 동시에 인간이 범한 오류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 스티븐 핑거, 롤프 도벨리 등 베스트셀러 작가를 포함한 여러 유명인사의 대담이 포함돼 있어 여러 사건에 대해 새로운 관점 또한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